이 영상은 클로드 코드를 최대한 쉽게 설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가장 간단한 웹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익히는 강의입니다. 클래스유와 자체 잔재미 코딩 사이트에서 3,000분 정도의 입문자분들이 이미 들어주신 강의이기도 하고요. 요즘 자동화든 수익화든 바이브 코딩이든 다 클로드 코드로 하잖아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행되다 보니까 IT 경험이 적으시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하고 기본 워크플로우를 익히는 부분만 잘 넘기시면 이후는 자연어로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관련 지식을 조금씩 쌓으면서 다양한 활용법을 익혀가시면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최대한 쉽게 구성했습니다. 혹시 클로드 코드를 아직 안 써보셨고 까만 화면이 조금 두려우셨다면 한두 번만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크게 무리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략히 클로드 코드, 코덱스와 같은 CLI 기반의 코딩 도구 간략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LI가 무엇이냐면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까만 터미널 화면에서 뭔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어떤 버튼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데, 터미널로 하면은 정말 이렇게 5글자, 6글자의 간단한 명령으로 PC와 파일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화면을 캡처도 해야 되고, 그걸 또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릭을 눌러야 되고, 이런 작업이 상당히 복잡해서 PC와 파일을 제어하려면은 최근에는 토큰, 사용량,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용량이 많아지면, AI 사용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용량이 올라갈 수 있는데, 터미널로 하면은 아주 간단한 명령으로 PC와 파일을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이 사용량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면상으로 작업하는 클로드 코워크도 있고, 웹 기반의 클로드.ai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터미널 기반의 도구인 클로드 코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그래도 개발자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관련 툴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고, 클로드 코드와 함께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는 코덱스,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CLI,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 GPT 5.5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덱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기능은 근데 동일하거든요. 뭐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든 뭐 아주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 다 그냥 개발팀을 위한 고급 기능들이고, 그런 기능들 쓴다고 해서 내가 잘 뭔가 못 다루는데 이런 특별한 기능을 쓰면 뿅 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카톡처럼만 이렇게 이야기만 잘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사용법으로 잘 정리를 하면은 누구나 생각보다 쉽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터미널이라는 까만 화면이에요. 그게 처음이면은, 입문자시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본 강의 쭉 들으시면은 부분만, 이제 전반부만 들으셔도 뭐 약간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뭐 충분히 그냥 타이핑하는 거 똑같으니까요. 비슷하구나, 웹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개발자분들 최근에는 클로드 코드 플러스 코덱스 같이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코드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다만 입문자분들께 그래서 클로드 코드 플러스 코덱스 이렇게 익히자, 이렇게 강의를 제안을 드리면은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툴이 2개나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터미널 도구고, 똑같이 그냥 까만 화면이 있고요. 그냥 카톡처럼 이야기하면 되고, 뭐 특별한 각 툴의 기능은 사실상 뭐 개발팀을 위한, 뭐 조직을 위한 그런 것들이나 좀 있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마 본 강의 전반부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별게 없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는 어떻게 하면은 입문자분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빠르게 웹이나 앱을
개발해 보면서 이 툴의 장점에 대해서도 느끼고 클로드 코드를 그래도 이제 내 업무든 뭐에든 조금씩 이제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클로드 코드도 바뀌고 AI는 계속 바뀌기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또 새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로 최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든 뭐 제미나이 CLI든 이 AI를 설정할 수 있거든. 어떤 AI 모델을 쓸 것이냐. 근데 사실 이미 설치를 하면요, 알아서 그 최신 추천 모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뭘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강의 내에서도 이 명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 잠깐 보여드리는데, 요게 지금 클로드 코드고 요게 지금 코덱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델 명령도 똑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쓸 때 어떤 모델로 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최신 모델 요겁니다. 오퍼스 4.7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코덱스도 GPT 5.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엔터 한번 눌러보면은 특별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코덱스는 이렇게 띵킹 레벨이라고 할까요? 뭐 추론 레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 디폴트가 뭐 미디엄인데 사실 뭐 엑스트라 하이 하면은 이게 또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다 디폴트로 적절히 되어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 모델은 오퍼스 4.7 성능이 가장 좋은 거예요. 코덱스는 GPT 5.5 요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요 정도 배경 지식 가지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즈와 맥에서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재미 코딩으로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아니시면은 여기 위에 funcoding.org 요 주소를 타이핑하셔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시면 맨 밑에 맨 중간에 무료 강의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둘 다 설치 자료는 동일합니다. 일단 요걸로 클릭을 하면은 클로드 코드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클로드 코드 설치가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시면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로드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클로드 코드를 쓰려면 요금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처음이시라면 프로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프로 요금제로 가입을 하신 계정을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고 해당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하셔야 해당 구독 요금제를 기반으로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뭐 API 키를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방법들, 그렇게 사용량 기반의 비용을 내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만큼 비용을 과금하는 형태는 굉장히 비용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프로 요금제로 가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설치 방법은 윈도우즈와 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일단 윈도우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웹 브라우저에서 요거 접속하시면 되는데, 여기 복사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접속하시면 여기 윈도우즈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PC가 혹시라도 인텔이나 AMD 기반의 CPU가 아닌 ARM 기반의 CPU다 그러면 요걸 설치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내 CPU가 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요거를 설치하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실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좀 메뉴가 많은데 그냥 쭉 넥스트로 아무 고려 없이 설치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윈도우즈에 파워쉘을 실행해야 되는데, 파워쉘은 요 하단부에 파워쉘 정도를 치시면, 여기 하단부에 파워쉘이라고 치시면 요렇게 여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요렇게도 있고 여기 X86이 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보이죠. 그 중에서 요거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깔끔하게 써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의 PC가 어떤 환경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없으려면은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관리자 권한 실행 요거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실행이 되는데, 혹시라도 실행을 할 때 뭐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이 뜬다면 그냥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쉘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복사는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붙여넣기가 되는데,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안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시다, 이것도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요거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타이핑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요거 여러 번 하시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른쪽 클릭하시면 붙여넣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엔터를 누르는데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에 뭐 IRM is not recognized 이런 오류가 난다라면 혹시라도 요게 이런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까만 화면 프로그램이 윈도우즈에서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요걸로 작업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서 작업하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가이드 드린 대로 반드시 파워쉘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복사해서 뭐 붙여 넣어도 되는데, 이제는 요 정도는 우리가 타이핑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드라고 요렇게만 치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클로드라고 실행을 했는데 이후에 나올 이제 메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클로드 코드에 빨간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4번 스텝 4에 여기 참고 이슈 시 적용 이 부분을 보시고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를 실행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빨간 메시지가 나오면 껐다가 다시 파워쉘을 켜서 그 다음에 클로드를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요 명령을 하는 이유는 클로드 코드가 설치는 되었는데 이게 클로드를 실행을 하려면 해당 클로드 코드가 설치된 폴더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 PC에서는 등록이 안 돼서 강제로 이제 등록을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용 중인 윈도우가 윈도우즈 10인지 11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댓글로 또는 질문하기로 그러면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의 최초 설치하셨다면 이런 느낌의, 물론 문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뭐 코드를 어떻게 화면에서 어떤 색상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코드를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독한 계정으로 쓰겠냐, 아니면은 앞서 이야기 드린 사용량 기반의 과금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어떤 서비스와 함께 쓰겠느냐인데, 이 두 개는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는 1번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쓴다라고 하면 아마 요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마다 어떤 셋업 방법을 별도로 가이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회사 가이드에 맞춰서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시면 보통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오픈이 되면서 어떤 로그인을 하라든지 또는 어떤 승인 메뉴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게 또 PC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또는 아예 로그인도 안 했으면 로그인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독한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또 복사하라고 하는, 보통은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엔터를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브라우저가 뜨고 승인을 누르면 알아서 여기서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브라우저도 안 떴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뭐 인증 코드가 갑자기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으라고 해서 코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까지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것은 이후 과정에서 익히고 슬래시 엑시트라고 치면은 그러면 클로드 코드를 종료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로드 코드 깔끔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쉽지 않으신가요? 바로 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잔재미 코딩, 여기 funco딩.org로 들어오셔서 아래 무료 강의 자료에서, 자, 저희는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니까요. 자,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부분은 똑같죠? 클로드 구독했고 여기에서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맥에서는 요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에서는 사실 아이템 2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스폿라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터미널 이렇게 치면 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요걸로는 클로드 코드를 쓰기가 조금 기능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맥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터미널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아이템 2라는 것이고요. 혹시 요거를 모르시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2를 저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2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약간 자기 화면과 아이템 2를 처음 설치해서 조금 달라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인 설정을 뭔가 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인 선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선호도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은 이 클로드 코드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설치, 요것도 복사를 해서 커맨드 V죠. 맥에서는 지금 AI로 세상이 달라졌지만 뭐 옛날과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 분들부터 시작해서 IT를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클로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맥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설치를 분명히 다 했는데 클로드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면서 이상한 영어 메시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상한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다음을 실행하라고 하면서 에코로 시작하는 이런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에코로 시작하는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완전히 끄고 다시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클로드를 다시 실행해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부터는 바로 전 윈도우즈에서 보여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처음에 코드, 색상 등의 설정 화면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런 것은 그냥
엔터로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역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요 구독 계정을 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 화면은 바로 직전 윈도우즈에서의 화면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라도 당황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설치는 다 했고요. 참고로 지금 맨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의 보안 가이드 같은 것이 나오는데 해당 폴더를 믿겠냐, 신뢰하겠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yes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는 다 끝냈고요. 맥에서도 명령도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exit로 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클로드 코드 사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클로드 코드 시작하기 요 페이지를 보면서 클로드 코드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동일한 사이트의 무료 강의 자료에 사실 이 두 부분 둘 다 동일합니다. 여기 클로드 코드 시작하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것만 극복하면은 우리는 터미널 코드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터미널이라는 이 까만 화면이 상당히 입문자와 그 다음에 IT를 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그 기본 사용법 정리만 하고요. 꼭 클로드 코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드 코드를 쓰려면 딱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작업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폴더에서 클로드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클로드 코드에게 카톡처럼 가볍게 부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폴더가 약간은 터미널에서 다루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입문자에 가까우시면 가까우실수록 바탕화면에 폴더를 막 만들어서 도대체 이 폴더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클로드 코드를 쓴다면 폴더의 위치를 우리가 정해서 작업별로 폴더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폴더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클로드 코드는 폴더를 프로젝트 단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클로드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클로드를 실행하면 요게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또 다른 폴더 리포트, 에이프럴 여기 가서 클로드를 실행하면 요건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폴더가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 폴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 사용자 기본 폴더인데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폴더들도 있고 파일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클로드를 실행한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작업 언제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다른 작업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 클로드도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사용량이나 처리 시간이 증가를 하고 실수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클로드의 사용량, 구독제 기반의 사용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끔 되고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별로 폴더를 분리해서 작업별로 클로드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혹시 IT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그럼 몇 가지 용어들만 우리가 클로드와 관련된 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은 이제 권한입니다. 퍼미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작업별로 폴더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보통 입문자분들에 가까우실수록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 여기에다가 그 폴더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윈도우즈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각각의 폴더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브 폴더들이나 파일들은 다 이 폴더를 또는 이 파일을 누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특정 폴더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지를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쉘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죠. 혹시 이슈가 있을까봐. 이와 마찬가지로 요 작업 폴더를 만드는데 작업 폴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C 드라이브 여기에다가 만들어 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PC에서는 내가 이 각각의 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 있는 폴더 또는 뭐 요런 폴더, 이런 특수한 시스템 폴더들은 함부로 누군가가 작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오류가 생기겠죠. 뭔가 클로드가 작업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없는 폴더가 뭐냐? 여기 윈도우즈 사용자 폴더의 자기 아이디, 요 아래에 있는 요 영역입니다.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면 보통은 내 사용자용 폴더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폴더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 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탕화면에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조금 이따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뭔가 폴더를 만들면 보통은 여기에 해당 폴더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상단에 요게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경로라는 건데 실제 경로를 복사해서 이 터미널에 알려줘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클로드가 실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탕화면은 사실 그게 C 드라이브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느 폴더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탕화면에 또 폴더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 컨텍스트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로드가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내부에 어떤 기억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보통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보통은 맥락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백그라운드 지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이 클로드도 뭔가 특정 폴더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요 맥락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 요 맥락이 다 차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기존 전체 맥락에서 이제는 조금 덜 필요한 거 이런 거 제거하고 요 내용을 조금 압축을 해서 다시 요 맥락을 짧게 줄입니다. 요거는 물론 강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입문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세한 명령을 익히기보다는 빨리 클로드 코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요거 자동으로도 잘 해주기 때문에 컨텍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토큰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클로드가 작업을 하면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컨텍스트, 맥락에 쌓인 어떤 정보와 그다음에 요번에 요청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요청사항들. 요게 더해져서 클로드에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 입력한 정보들을 보통 입력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얘가 출력물을 뭔가 파일로 뽑아내든 이렇게 하겠죠. 요거를 보통 출력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클로드가 또는 AI가 어떤 사용량을 측정할 때는 입력 토큰의 양이 얼마인지 또 출력 토큰의 양이 얼마인지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입력된 데이터 또 그걸 가지고 AI가 작업한 그 출력 데이터를 보통 토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0페이지짜리 PDF를 그냥 통째로 얘한테 이거 분석해줘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컨텍스트의 사이즈도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입력 토큰의 최대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매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델마다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300페이지면 그냥
우리가 느껴지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던지면 얘가 그걸 다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30페이지씩 나눠서 처리를 하게끔 한다라든지 특별한 워크플로우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요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작업을 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로드를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작업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든 대로 그 작업 폴더는 여기 사용자 폴더에 자기 사용자. 이게 보통 이게 사용자라고도 써 있고 뭐 유저즈라고도 써 있습니다. 요거 조금 다 PC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클로드 베이직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통 경로라고 합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표시가 나오는데 중간에 요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똑같은 키인데 요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유저즈의 데이블이라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안에 요걸 만든 거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C 드라이브의 유저즈의 데이블이라는 폴더에 역시 요런 표시와 함께 요렇게 써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폴더가 됩니다. 이거를 보통 서브 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브 폴더,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폴더, 하위 폴더 또는 서브 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후에 서브 폴더, 하위 폴더라는 이야기는 많이 드릴 것 같아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볍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보통 경로라고 한다. 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용어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패스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CD 파워쉘을 오픈하시고 뭐 관리자 모드면 가장 좋겠죠. 뭐 아주 뭐 필수는 아니니까 이야기 드렸고 CD 한 칸 띄고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보통 터미널에서 프롬프트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건 좀 AI에다가 뭔가 타이핑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용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터미널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통 이 폴더의 경로가 표시되곤 합니다. 요거는 또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클로드를 실행하면은 해당 폴더 안에서 클로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클로드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간단하죠? 지금 한 거는 뭐 사용자 폴더에서 내 아이디 폴더에서 폴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해서 이걸 CD 한 다음에 스페이스 한 칸 띄고 붙여 넣은 다음에 엔터 한번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폴더로 바뀌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부득이하게도 요거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한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글로 만들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보통 한글이 들어간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잘 처리를 못해서 알 수 없는 에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은 절대 쓰지 않기로 합니다. 한글. 영어 대소문자도 괜찮고 영어 소문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또는 이걸 언더바라고 하는데 요 정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폴더를 여기에 막 스페이스까지 넣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쥐약이다. 절대 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폴더 만들고 사용자 하위 폴더로 그 다음에 폴더 경로 상단에서 복사해 가지고 CD 한 다음에 경로로 가서 클로드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에서도 유사합니다. 파인더 프로그램 띄우고 여기에서 사이드바에서 보통 본인 아이디 폴더가 있습니다. 제 아이디 폴더를 가고 보통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잘 안 됩니다. 아예 위에서 여기서 뉴 폴더를
누르고 여기다가 클로드 베이직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폴더를 오른쪽 클릭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옵션 키랑 같이 누르면 여기에 경로 복사라는 게 나옵니다. 경로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2를 실행한 다음에 해당 그 경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서 클로드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설정에 따라서 각자 보이는 것이 다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자기 폴더가 아닌지 제대로 그 폴더에 들어간지 이게 확인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pwd라고 하면은 현재 폴더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쉘에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요 경로를 나타내는 표현이 맥과 윈도우즈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는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폴더별 구분도 이렇게 또는 요걸로 되어 있는데 맥은 요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 환경에 맞춰서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각각 분리해서 클로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의 폴더명 만들고 영어 소문자로 그 다음에 해당 폴더를 이런 식으로 가서 클로드를 실행해 주면 언제든 이제 새로운 작업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로드 바로 실행해서 작업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한 가지 장벽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쉽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클로드 코드를 조금 더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 두 자료 동일합니다. 무료 자료에서 선택하셔가지고 클로드 코드 시작하기 여기로 넘어오시면 조금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 이라는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클로드나 챗GPT를 이렇게 질의응답 형태로 웹에서 쓸 때에는 이렇게 다음 문장 영어로 써줘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클로드에서는 다음 줄 바꿈이 다음 문장 영어로 써줘 한 다음에 요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 키가 무엇이냐면은 요거 키보드 자판에 요렇게 써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요거를 써줘야지만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고 Shift 엔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냥 바로 입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옆에 요 키를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 키 마지막에 그래야 여러 줄에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터미널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파워쉘, 윈도우의 파워쉘은 이 기능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아이템 2, 클로드에서는 아이템 2를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다음 영어로 번역해 Shift 엔터가 지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터미널 프로그램을 아이템 2로 쓰는데 만약에 Shift 엔터로 했을 때 다음 줄로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입력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명령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terminal setup. 근데 사실 이거 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템 2는 이미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이 여러 요청사항을 여러 줄로 써서 클로드 코드한테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냥 맨 끝에 이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 줄도 요걸 마지막에 쓰기만 하고 엔터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메모장 같은 데에다가 넣을 때는 요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넣고 그냥 복사를 해서 네,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여러 줄 들어가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Shift Enter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 코드 에디터와 함께 맥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코드를 이렇게 터미널로 오픈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터미널로만 오픈해서 클로드 코드를 쓰면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클로드 코드가 수정한 파일 또는 뭔가 만든 파일을 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화면에 오픈을 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어떤 파일에 어떤 폴더가 생성이 됐는지를 요 까만 화면상에서는 보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 클로드 코드가 만든 파일들도 좀 리스트도 뭐가 생성되는지라도 보고 또 특정 파일을 좀 실행하기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코드 에디터를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에디터가 무엇이냐? 우리가 문서를 쓸 때에도 사실 메모장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메모장으로 안 쓰고 보통 MS 워드와 같은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개발 쪽에서도 뭔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그냥 메모장에서 해도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보통 코드 작성을 도와주는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걸 보통 코드 에디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코드 에디터는 그 안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Shift Enter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맥에서 뭐 아이템 2에서 쓴 것처럼 또 웹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Shift Enter로 여러 라인을 입력을 해서 요청을 클로드 코드한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가 만든 파일들을 확인한다든지 뭔가 테스트를 위해서 코드 에디터 상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로드 코드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 에디터 보통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본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라는 거를 가장 많이 썼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뭔가 AI 기능을 넣은 에디터가 커서라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요게 좀 한동안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전에는 유행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안티그래피티라는 툴도 많이 씁니다. 근데 안티그래비티나 그 다음에 커서나 사실 둘 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니까 윈도우즈 맥 둘 다 보여드릴 텐데 사실 뭐 특별한 설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윈도우즈나 맥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뭐 별도로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가볍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윈도우즈부터 쭉 설명드리면 여기 복사해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실행하면 되고요. 사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하고 요거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이 윈도우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에러가 뜨면서 또 요번에는 뭐 이런 에러가 떴는데요. 어쨌든 요거 추가 정보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게 뜨시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는 그냥 다음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할 거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다 설치됐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실행을 하고요. 어떻게 실행이 되든 간에 어쨌든 뭐 뉴 폴더, 오픈 폴더 요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작업할 폴더 요거 하나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자기 사용자 폴더였죠. 여기에 자기 아이디에 클로드 베이직 요거를 선택하셔서 오픈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코드 에디터의 사용법을 익힐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을 안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클로드 코드만 사용하겠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 에디터의 사용법은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자기 폴더고요. 이 안에 파일들이나 폴더가 생성되면 여기에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해당 파일의 내용이 보일 건데, 요거는 좀 뭐 아무래도 코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볼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뭐 챗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과감히 끄시고 여기 상단에 터미널, 뉴 터미널을 이렇게 오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 해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보통 요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많이 띄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벌써 해당 폴더로 이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클로드 한번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리고 참조하고 있는 요 웹페이지 가이드와 함께 같이 보신다면 윈도우즈 vs 코드 설정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요걸로 설치를 했고요. 폴더를 오픈을 했고 터미널을 오픈한 다음에 터미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를 실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면 Shift Enter. 지금 원래 되는데 처음 설치하시면 Shift Enter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그냥 여기서 Shift Enter가 되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쓰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터미널 셋업 이렇게 하면 이런 명령이 나타납니다. 터미널 셋업 슬래시 하고요. 여기도 써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엔터를 하시면은 여기서 뭐 Shift Enter 키가 설정이 됐다. 여기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미 설정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설정이 됐다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줄을 Shift Enter로 넣어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맨 처음에 또 실행을 할 때요. 혹시라도 에러가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로드를 실행을 하면 뭔가 처음에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 안 뜨고 뭔가 에러가 나고 다시 이런 프롬프트만 보여진다면 그때는 요것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한번 쳐주신 다음에 클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윈도우즈 내부 설정에 따라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참고로 이후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해볼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뭔가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폴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폴더 아래에 이런 식으로 파일 리스트나 폴더 리스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요렇게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다. 근데 뭐 코드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윈도우즈에서는 이렇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파워쉘을 통해서 작업을 하되, 앞서 이렇게 옆에 이런 기호를 넣어서 줄바꿈을 하시든 아니면 메모장에다가 여러 줄을 넣어서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든 아니면 VS 코드 요 상에서 똑같이 여기 있는 가이드를 보시고 터미널 오픈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실행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터미널이 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로 쓰시는 데는 무리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후에는 이제 맥이든 윈도우든 어차피 클로드는 까만 화면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클로드 코드 사용법을. 저희는 여기 클로드 코드의 까만 화면에 뭔가 작업하는 요청을 또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쓰시든 어쨌든 클로드 코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맥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아이템 2로만 실행을 한다면 Shift Enter는 지원을 합니다. 다만
기본 터미널 프로그램은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맥에서도 어쨌든 이런 코드 에디터 상에서 터미널을 쓰는 것, 클로드 코드를 그 안에서 동일합니다. 요걸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설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설치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검색해서 실행하시면 되고, 처음 실행할 때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저는 뭐 요렇게 또 나왔는데 왼쪽에 갑자기 아이콘들이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요런 탭들은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클릭하신 후에 왼쪽으로 옮겨라.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사용자 폴더에 클로드 베이직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챗 이런 거 나오면 끄시고 터미널 오픈하시고 똑같이 패널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신 후에 클로드라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작업한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뭐 코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는 있고, 요거는 어쨌든 여기에서 터미널 실행해서 클로드 코드로 작업한 것들의 파일이나 폴더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로드 코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모두에게 갖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씩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클로드 코드 이제 환경이 구축됐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동일 사이트에 둘 다 동일합니다. 이 페이지 무료 강의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3번 워크플로우 옵션 원칙 여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이 프로세스만 익히시면 됩니다. 일단은 클로드 코드가 아무리 잘해준다, 뭐 이후에 우리가 뭐 코덱스나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신다 하더라도, 이런 터미널 기반의 툴들이 코드나 뭐 어떤 작업이든 잘해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번에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요청을 하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입문자에 가까우실수록 요청하면 다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통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확인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는 어떤 작업에 따라서는 뭐 4시간도 될 수 있고 8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각의 작업별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정 요청을 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적인 어느 과정에서나 어느 작업에서나 꼭 필요한 기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청하고 확인하고 수정 요청. 아무리 수정 요청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후에 관련된 작업에서 팁들을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로드를 실행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클로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몇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거는 요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클로드로 실행한 후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어떤 파일을 만들어 줄 텐데, 그냥 만들어 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해당 파일을 만들어도 좋겠냐, 새로 해당 파일을 수정해도 좋겠냐, 삭제해도 좋겠냐, 이거를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클로드 코드가 파일을 만든다면 10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편하죠. 물론 이거를 요 두 번째 옵션으로, 지금 이 작업에서는 이제 나한테 묻지 말고 다 네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션이라는 거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면 우리가 클로드라고 치고, 클로드라고 실행을 하고, 여기서 뭔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마지막에 엑시트를 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해당 터미널을 끄거나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작업에 대해서는 클로드를 끄지 않는 이 세션 중에는 관련된 작업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겠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걸 허용해 주겠냐? 근데 문제는 또 다른 파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권한이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걸 yes 해도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자, 그래서 가장 편리한 것은 클로드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데요. 와, 이게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옵션이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긴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통 웬만한 작업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알아서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옵션도 굉장히 위험한 옵션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다양하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개발뿐만이 아니라 마케팅도 하고 데이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 옵션 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거의 없다. 만약에 너무 불안하시면 항상 yes 이런 거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개인 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드로 요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세션에서 this 세션에서 제가 웹페이지도 만들고 뭔가 구현 작업을 여러 가지 하다가 중간에 이 세션을 끝냈어요. 터미널을 끄든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돼서 다시 터미널을 오픈하든 해서, 그러면 이제 뉴 세션이 되겠죠. 근데 이때 요렇게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만 실행을 하면은 지금까지 그 전날 했던 작업, 이전 세션에서 했던 작업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그 기본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어제 작업한 거 있잖아, 어제 그 구현 작업 이어서 해줘 그러면은 무슨 작업이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을 끄든 엑시트를 해서 종료를 한 후에 새로 그 해당 작업을 해당 폴더에서 클로드 코드로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맥락을 다 갖고 와서 이어서 작업이 편리하도록 하려면 그때 어떤 거를 하시면 되냐면은 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요 명령.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리줌이라는 거 하나 붙은 거예요. 기존 옵션과 다르게, 여기와 다르게 여기는 리줌이라는 게 하나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이 옵션을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한번 엔터를 쳐서 실행을 했죠. 그러면 파워쉘도 마찬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아이템2도 마찬가지고 위 화살표 키를 좀 눌러보다 보면은 기존 명령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이제 유사한 명령 같은 걸 지금도 저희는 요거 있죠. 요걸 찾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또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검색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그냥 이 페이지 오시면 되죠. 아까 여기 워크플로우 여기에 써놨으니까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폴더에서 새로 작업을 할 때는 요 명령,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작업을 이어가고 싶을 때는 요 명령, 딱 이 두 명령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프롬프트 원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워크플로우, 아주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원칙, 추천 원칙,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프롬프트, 요거 꼭 우리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입문자이실수록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상당히 어색함을 많이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용량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원하시는 작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간다. 자, 1번 선명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분석해줘 보다는 월별 총 매출을 집계해서 엑셀로 저장해줘와 같이 결과물,
그 다음에 뭐 숫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경력이 있으시다면 정말 지금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설명하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해줄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결과물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너무 큰 작업은 단계를 나눠서 요청을 하시면 가장 좋긴 한데요. 이것은 이후에 뭔가 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요청 확인, 그 다음에 수정 요청. 요거 원하는 대로 반복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요건 이야기 드렸고, 그래도 너무 안 된다 싶으실 때에는 그런 작업들에는 또 각각의 작업별로 팁도 그때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 프롬프트,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의 핵심적인 작업 방법, 환경 다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제가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웹 서비스도 만들고 사실 이 사이트 자체도 제가 만들었고 이외에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마케팅도 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쓰는 명령 딱 요 정도입니다. 추가적인 명령, 세부적인 뭔가 있지 않겠냐? 왜 나만 안 되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작업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꼭 다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요. 다만 뭐 입문자용이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안 쓰는 거를 여기다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웬만한 건 다 잘 됩니다. 솔직히 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큰 무리 없다. 그러면은 정말 박수 한번 치시면서 성공했다. 사실 여기까지가 그냥 큰 장벽이었거든요. 요 터미널 환경을 넘어서는 거. 이거 다 되면 이제 못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참고 영상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클로드는 클로드 데스크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로드.ai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클로드 코드를 중심으로 본 강의에서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익히는 게 어떤 간단한 AI 기능 하나 익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익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모두 쓸 수 있는 클로드 코드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너무 입문자시라서 클로드 코드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클로드 나는 좀 뭔가 이 마우스로 움직이는 뭔가 이런 좀 친숙한 환경에서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기 브라우저가 뜨면서 자기 구독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상단에 이게 구독 요금제를 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 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폴더를 우리가 기존에는 터미널 오픈하고 cd 한 다음에 그 해당 폴더를 경로를 복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클로드를 실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폴더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클로드 엑셀 폴더를 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터미널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거기에 넣을 프롬프트를 여기에 넣으시면 동일하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Shift 엔터로도 작업이 되니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근데 뭐 프롬프트 써서 이제 뭔가 작업하는 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슬래시 명령이라고 해서 클로드 코드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명령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 클로드 코드 이 웹 화면에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또 결과적으로는 클로드 코드가
조금 더 사용량도 적고 토큰의 사용량도 적고 성능도 더 빠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 마찬가지로 자기 걸로 로그인을 하면은 쓸 수 있고, 이렇게 상단에 코드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클로드 코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프롬프트 동일하게 복사해서 꼭 여기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해보셔도 동일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엔소로픽이 새로 발표한 페이블5 모델을 간략히 소개하고 클로드 코드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주의하실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페이블5는 엔소로픽이 2026년 6월 9일에 발표한 최신 모델입니다. 기존에 가장 강력했던 오프스보다 한 단계 위에 미소스라는 새로운 등급의 모델인데요. 워낙 성능이 강력해서 그동안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다가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일반 공개한 것이 페이블5입니다. 코딩과 장시간 자율 작업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사이버 보안 같은 일부 민감한 주제는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오프스 4.8이 대신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는 슬래시 모델 명령으로 모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클로드 코드 2.1.170 버전 이상이면 슬래시 모델 목록에 페이블5가 보입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터미널에서 클로드 업데이트 명령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에 바로 정책이 변경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후 정책에 따라 목록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페이블5는 사용량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같은 작업을 해도 오프스보다 대략 2배 빠르게 한도를 소모한다고 안내되고 있어서 조금만 쓰셔도 금방 한도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쓰게 되거나 요금제를 상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스 요금제인데도 30분 정도 썼을 뿐인데 그 달에 쓸 수 있는 사용량을 다 써버렸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는 구독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이후에 별도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공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오프스 4.8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슬래시 모델에서 오프스 4.8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마 기본값이 오프스 4.8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프스 4.8도 바로 직전까지 가장 강력했던 모델이라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페이블5는 맥스 요금제 이상이시라면 가볍게 테스트해보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정책이 매우 가변적일 수 있고 비용도 상당히 비쌀 수 있으므로 본 강의를 마치고 클로드 코드에 적응이 다 되시면 그때 정책에 따른 별도 요금을 확인하시고 써보실지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본 강의는 기본값인 오프스 4.8로 진행하시고 페이블5는 강의를 마친 뒤 그때 요금 정책을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제가 이 사이트에서 무료 강의 자료를 클릭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에서 파트 2 요거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 랜딩 페이지 만들기 여기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를 위해서 실습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업별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클로드를 실행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항상 자기 사용자 폴더에 여기 바이브 코딩 언더바 웹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기존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윈도우즈라고 하면은 사용자 폴더에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바이브 코딩 언더바 웹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주소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파워쉘을 오픈하시던 아니면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픈하시던 하시면 되고, 파워쉘을 오픈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해당 폴더로 가서 이제 클로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실행하실 때 클로드 요 dangerously skip permission으로 실행을 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기존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이제 키보드의 방향키 요걸 이렇게 검색하셔서 위로 올리시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명령을 찾으셔도 가장 좋고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폴더 믿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믿는다고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윈도우즈든 맥이든 이 까만 클로드 코드 화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죠. 맥에서도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해당 폴더로 들어가시고 클로드로 이 옵션까지 해서 실행하시면 가장 좋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에 오면은 자료를 좀 다운 받으시면 좋은데요. 제가 자료도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우리 지금 바이브 코딩 웹이라고 폴더 있죠? 그 안에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이 폴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습 준비는 다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일단은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웹페이지를 뭘로 만드는지 어떤 언어로 만드는지를 기본적으로는 아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웹페이지는 좀 다양한 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언어나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HTML은 어떤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SS는 그 내용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보여줄 것이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는 뭔가 버튼 같은 걸 누르면 뭔가 동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런 동적 동작을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 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꼭 이 세 가지 언어가 다 필요한 건 아닌데 보통 요즘에 이 모든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꽤 괜찮은 페이지들은 보통은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요즘에는 뭐 리액트라는 걸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웹페이지를 요것도 또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xt.js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에는 이런 식의 아주 작은 그냥 기본적인 레고 블록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내가 상상한 대로 조립하면은 뭔가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일자형 레고 블록만. 여기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런 주요 부품들을 딱 이 화려한 결과물에 맞게 미리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설명서가 있고 그거 가지고 조립하면은 빠르게 이런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술이 리액트나 Next.j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발을 할 때는 이걸로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려면은 한 땀 한 땀 뭔가 작업을 해야 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런 기술들은 뭔가 테스트도 상당히 좀 특별한 명령을 써야 되고 환경 구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개발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AI를 가지고 만들겠죠? 그러면 AI가 만드는데 얘가 이걸로 만드나 이걸로 만드나 사실상 사람의 도구는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AI가 만드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은 뭐 요거 가지고 그냥 테스트만 하거나 인터넷상에 이렇게 오픈하기 위한 어떤 설정 같은 것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 정도인데요. 그러려면은 요 기술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훨씬 사람이 하기에는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은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학습도 좀 필요하고 개발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인터넷상에 뭔가 오픈하기 위해서도 약간은 개발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레고 블록 이야기 드렸는데 이 레고 블록 일자 같은 거 가지고 막 조립을 해서 비행기 같은 거를 만들려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비행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요런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뭐 날개가 2개인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일자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부품을 가지고 뭔가 이런 설계가 아닌 다른 요런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약간은 좀 어렵죠. 이미 주요 부품들이 딱 요거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걸로 만들 때가 약간 자유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웹페이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웹페이지가 어쨌든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심지어 영상 화면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냥 이 클로드나 이런 AI에게 요청을 하면은 얘가 사실 요걸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기술이 다양하니까 요걸로 만들 수도 있고 요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중에 어느 기술로 만들겠냐고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걸로 만들자. 만약에 그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다른 기술로 만들까 걱정이 된다면 아예 그 프롬프트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만 추가를 하면은 이제 괜찮은 페이지들 요걸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하나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웹페이지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것들은 그냥 문서를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공유한 경우도 있고, 뭐 개인 포트폴리오나 어떤 회사의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이런 곳을 랜딩 페이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마치 팜플렛처럼 보고 뭔가 구매를 하던 이벤트에 가입을 하던 뭐 이런 거, 이런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웹페이지는 사실 웹페이지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어색합니다.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시는 페이지도 상단에 보면 로그인도 있고 회원가입도 있고 여기서 구매를 하면 어떤 그 강의를 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또 강의를 구매할 때는 결제도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웹 서비스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페이지들과는 조금 기능상으로 다르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로그인, 결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또 보안 처리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생각만 해도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구현하려면은 또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오픈하려면은 약간의 IT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아무리 AI가 웬만한 걸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요걸 좀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은 약간의 IT스러운 작업들은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추후에 요런 것도 뭐 어려웠더라도 요런 것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추후에는 또 상세하게 IT 지식과 함께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는 약간은 코딩을 하는 거죠. 클로드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이제 복잡한 게 나오나, 뭐 복잡한 프롬프트 써야 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든다면 비개발자를 위한 클로드 코드 입문 강의를 소개하는 간단한 웹페이지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명시만 해주면 너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이 있으면 좋겠죠. 파일명은 보통 웹페이지는 요걸 확장자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a.html 이러면은 보통 점 이후에 들어가는 우리가 확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웹페이지는 보통 확장자가 HTML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명까지 꼭 지정 안 해줘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파일명이 있다면 이렇게 지정해줘도 좋고 보통 어떤 웹페이지, 웹 서비스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하면 맨 처음에 보여주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 주소는 주소가 아니라 파일명은 index.html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냥 복사하셔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라고 해서 지금도 생성이 완료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기 탐색기나 맥이면 파인더에 가셔서 해당 폴더로 가시면 이렇게 index.html이 보통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시려면 사실 이 안에 파일들은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은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우리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최종 결과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보통은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된 파일로 크롬 또는 이제 브라우저, 여러분들 원하시는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되고, 보통 HTML 파일은 자동으로 더블 클릭만 해도 브라우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지금 보신다면은 나랑 틀리네? 만약 그러시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AI가 만들 때마다 그 결과물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일전에 이야기 드렸죠. 항상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확인해서 뭔가 아쉬운 부분은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 요청을 하느냐? 프롬프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죠. 프롬프트 팁이 뭔가요? AI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수정 요청을 해라. 프롬프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시작하면 가장 빠릅니다. 이 문구를 지금 시작하세요 라고 바꿔줘. 이거는 이해하겠죠. 자, 근데 수정을 했는데 얘가 안 보이죠. 뭐 바뀌지 않았는데 그거는 새로 고침을 해야 됩니다. 수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이거 바뀌죠. 자,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를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시작하세요를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 부분을 바꿔줘. 근데 좀 뭔가 뭐라고 뭐 특별한 용어가 좀 있으면 좋겠죠. 클로드도 AI도 이렇게 용어를 잘 써서 전달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리고, 어쨌든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면, 자, 이것은 윈도우즈에서도 똑같이 해본 건데요. 전혀 결과물이 다르죠. 어쨌든 여기에서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캡처를 하는 겁니다. 화면, 캡처, 이름이 캡처 도구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화면을 캡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각자 쓰시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예 캡처를 생전 처음 해본다 그러면은 뭐 요 정도도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캡처 도구라고 검색해 보시면 윈도우즈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새 캡처로 가서 그 다음에 영역을 뭐 창으로도 할 수 있고 전체 화면, 근데 전체 화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요렇게 그러면은 저장이 되는데, 보통 여기 요런 표시, 요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도록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 넣으면 되는데, 요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Alt V를 누르시면 됩니다. Alt V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숫자도 좀 달라지고요. 어쨌든 요게 붙여 넣은 거예요. 해당 이미지를. 요러면 간단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을 오픈하셨을 때도 동일합니다. Alt V.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을, 이 부분을 뭐 배경색, 이 부분, 이 이미지, 이 부분을 정도만 해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 캡처해서 넣었기 때문에 배경색 바꿔줘.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색상이 바뀌는 거. 아예 그냥 디자인을 바꿔줘. 자, 뭔가 됐다고 하는데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을 확 바꿨죠. 자, 맥에서도 커맨드 쉬프트 4를 하면 일부 영역을 캡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또 기본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샷이라고 하면은 요 기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캡처를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캡처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아이템 2에서는 아이템 2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컨트롤 V를 하셔야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터미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V도 한번 눌러봤다, 컨트롤 Alt V도 눌러보시고 이러시면 좋고, 또 자판이 한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영어 자판으로 지금 영어 자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러면 컨트롤 V가 먹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또 안 먹습니다. 약간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IT와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보다 기본적으로는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죠? 화면 캡처해서 이 부분 바꿔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이 지적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요청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로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문구들을 복사해서 이런 부분들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클로드가 이해하게끔만 얘기를 해주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요청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항상 클로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 이렇게 두 문장? 한 문장이네요. 두 문장 정도 되나? 이 문장 정도로 요청을 하면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겠나?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레벨을 높여볼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강의는 3,000분이 넘는 다양한 입문자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고민해서 새롭게 만든 강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실제 다양한 사례별 활용 방법을 익히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지식을 조금씩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영상 상세 페이지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구글에서 잔재미 코딩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관심사에 따라 다음 두 강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는 클로드 코드 파트 1 업무 자동화편은 엑셀, PPT, 이미지, 컨텐츠 작업을 자연어 명령으로 자동화하는 과정이고요. 파트 2 바이브 코딩 편은 회원 관리, 결제, 관리자 페이지까지 들어간 웹과 앱을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까지 다룹니다. 혹시 클로드 코드를 처음 익히신다면 업무 자동화 편이 더 쉽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서 먼저 추천드립니다. 바이브 코딩은 IT 지식을 가볍게라도 이해하셔야 해서 IT 경험이 없으시다면 업무 자동화 편으로 먼저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얻으신 후에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